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2022년 변화하는 지원 정책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모르면 나만 손해 2022년 바뀌는 지원 정책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정부 지원 정책을 정보를 잘 보아서 창업을 준비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본인의 상황과 맞는 다양한 정부 지원 자금 정책을 잘 이용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성장 기반 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자금, 일반 경영 안정 자금,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신규 및 긴급 지원 분야 임팩트 펀드 이런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조업 분야 소공인을 위해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장 기반 자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연평균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상 업종은 기계, 금속 가공, 가죽, 가방, 수제화 등 제조업 분야의 소공인이 이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원부자재 구입 비용이라든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또는 생산 설비를 도입하는데 사용하는 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 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성장 촉진 자금의 말 그대로 성장기 또는 성숙기 단계의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하며 활력 제고나 제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로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업력 3년 이상이시고 자금 지원을 받아서 받기 이전에는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소상공인 컨설팅을 이수하셔야 성장 촉진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자금입니다. 소공인이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설비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업의 제조적 혁신, 어떤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자금 정책입니다. 스마트 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 기술 장비, 그리고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마트 설비 도입 자금은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자금이십니다. 100년 소공인 또는 100년 가게 그리고 기타 혁신형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공단이 선정한 소상공인이 이 지원 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십니다. 일반 경영 안정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소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영업 지속률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받는 지원금입니다. 이 경영 안정 자금은 총 5가지로 분야로 나눠져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상황에 맞는 자금을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지원 자금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 경영 자금입니다. 일반 경영 자금은 대출 한도가 7천만 원이고 업력은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이 대상이시며 1년 이상의
초기 소상공인이시라면 사업의 자생력을 위한 자금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창업 초기 자금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이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이 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공단 일원이 교육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에 12시간 이상 이수하시거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분들이시라면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인정 기간은 교육 수료일부터 약 1년까지입니다. 세 번째, 여성 가장 자금입니다. 여성 가장으로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 가족만 있는 경우 여성 가장 소상공인이시라면 이 지원 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번째, 사업 전환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재창업 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하시며 재창업 패키지 교육 받으시고 교육 수료일부터 1년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시고요.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의 금리가 연 2.15%라고 하면 이 사업 전환 자금의 금리는 연 1.75%입니다. 다섯 번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자금입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은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보급하고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서 창업 이론 교육이나 점포 경영, 체험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자금은 그 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소상공인 외에 사업 전환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이시라면 일반 경영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특별 경영 안정자금입니다. 특별 경영 안정자금은 고용 위기 지역이나 산업재해 그리고 긴급 경영이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의 안정자금으로 이번 경기 침체 재해 대규모 기업 경제 위기 지역 소재 소상공인 대상이 전체적으로 이 안정자금에 해당이 되십니다. 제가 화면에 소개된 청년 고용 특별 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시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을 하시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청년 고용 특별자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그 밖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사업화를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소상공인도 특별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신규 및 긴급 지원 분야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는 민생 경제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정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저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재난지원금인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규 긴급 지원 분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희망 자금은 대상이 신청 당해 연도 창업자이시며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와 무관하고 집합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 외에도 일반 업종은 단 매출액 규모 연 4억 이하로 100만 원의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지원금인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100만 원, 영업 제한, 집합 금지 그런 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에 비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 원, 그리고 50만 원 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방역 강화 조치 협조에 따른 임대료 등 경영 부담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데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주가 대상이시며 신청 당시 영업 상태를 유지하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한 개 사업체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차이가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당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이번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는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소기업 전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반 업종 매출 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그로 인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개 사업체만 지원을 받았다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는 4개 업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기존의 버팀목 자금과 차이를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는 사업체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 매출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영업 상태를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합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그 유형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 지원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하고 2021년 7월부터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이전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금액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하고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긴급 지원 분야의 지원금은 각 해당 지원금 온라인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임팩트 펀드입니다. 임팩트 펀드는 소셜 임팩트 펀드라고도 하고요. 재무 성과와 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과 성장성을 보유한 소셜 벤처 기업에 이 약정 펀드 그 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사회투자 펀드, 즉 소셜 임팩트 펀드의 조성 목적은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펀드와는 달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투자와는 좀 차이가 있는 펀드입니다. 사회투자 펀드, 소셜 임팩트 펀드는 펀드 오브 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펀드를 통해서 펀드에 투자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투자를 위해 조성된 펀드를 모펀드라고 하고 투자 대상이 되는 펀드는 하위펀드, 자펀드라고 하는데요.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인 사회투자펀드 운용사로서
출자 사업을 기획하고 하위 펀드, 자펀드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해서 그 재원을 배분하는데, 이런 펀드의 위험 분산이나 어떤 정책 효과를 위험 분산을 막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 성장금융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또 다른 모펀드인 성장사다리 펀드가 사회적 관계의 공급을 확대를 위해 일부 자금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 가운데에 사회투자 펀드가 하위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하위 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선정한 하위 펀드 운용사가 사회투자 펀드와 성장사다리 외에 시중은행, 그다음 일반 법인 또는 사회공헌재단 등이 출자를 추가로 유지하여서 최종 조성됩니다. 그리고 또 하위 펀드 운용사는 해당 펀드를 통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 벤처 등의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임팩트 펀드 투자 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팩트 펀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인 UN의 SDG를 통해 명시된 사회, 환경, 보건, 기근 등의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 중인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소셜벤처 등에 투자를 하는데요. 국내 임팩트 투자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 영역 사회적 기업들의 이러한 펀드의 지원을 통해 영업이익이 발생이 해마다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이런 사회투자 펀드에 더 많은 것을 조금 관심을 갖고 이 정보를 통해서 이런 펀드를 지원받아서 사업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이 사회투자 펀드의 이 참여 방법을 순서대로 잘 나열을 하였고요. 기업 또는 또 이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회투자 하이펀드 운용사를 또 따로 선택을 하시고 그 투자 제안에 적합한 하이펀드 운용사에게 개별을 연락하셔서 투자 상담을 진행하시고 회사 소개와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서 제출하시고 그 이후에 사회투자 펀드를 조금 더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를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지금 방송 중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쉽게 이런 지원 사업들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 지원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본인 사업 아이템과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3년 정도의 이후에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것들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지금의 현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을 잘 이용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들이 앞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바빠서 가끔 지원 정책 정보를 좀 많이 놓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바쁜 업무 중에도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 있는데 저는 이런 홍보 채널을 통해서 쉽게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의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를 얻어서 사업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라온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입니다. 네, 주변에서 사회적 기업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고 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떤 기관의 지원을 도움을 받고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한다고 하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관 사이트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장기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나 또 사회적 기업의 인증에 도전을 하실 텐데요. 신나는 조합과 같은 서울시 지역이라면 신나는 조합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위한 도움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관련해서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시는 대상으로 교육과 마케팅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이 기관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회적 문제 해결에 다양한 서비스를 사업화하시는 데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기관 사이트의 정보를 자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강의에서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던 임팩트 펀드 같은 것도 새롭게 많은 자금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가치나 미션을 지속적으로 사업화하는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 펀드도 더 넓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정책에 사업화하시는 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지원 정책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